울란바타르는 특히 차가 많은 도시인데요. 몽골 사람들이 옛날부터 말을 타고 다녔던 습관이 있어서 짧은 거리도 다 차를 타고 다닌다는 재밌는 얘기도 있죠. 전통과 현대의 화려함이 어우러진 도시. 저는 울란바타르를 구석구석 걸어서 여행할 참입니다. 그중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체렌도르지 거리에 왔습니다. 일명 울란바타르의 홍대거리라고 불린다는데요. 다양한 세계 음식을 팔고 있는데 마치 이태원 같기도 합니다. 이런 곳이 핫플레이스겠지요? 샌베노, 비솔롱거스 1승. 저 닉 제르마약 우거치. 파일라. 맛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한국 맛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떠오르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한국 맛하고 똑같아요. 맛있다는 얘기죠. 이게 бас миний бодлоор нөө манай Монгол юм солонгос одоо хоол ингээ гурванчны хоол ер нь бол арай хөгжиж амжаах байсан. Тэгээ сүүлийн 2 жил ер нь бол өчж байгаа. Тэгээ одоо 100 болж ийн залуус айгүйх ингээ арай ингээ чөлөө цагаа ер нь бол гадуур хасаж өнгөрүүлэх гурванчны хоол гэдэг. Ялангуяа ингээ татах юм бол 다양한 세계 음식들 중 유난히 줄이 긴 푸드트럭이 보입니다. 어떤 음식을 팔고 있을까요? 이거 보세요. 지랄해. 이거 볼게요. 떡볶이, 통 큰 거, 그다음에 오뎅. 요거는 아마 몽골 말인 것 같고요. 제가 모르겠고요 발음을. 김밥. 여기 있어요. 몽골어로 표기된 한국 음식이라니 이보다 더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바로 이 떡볶이랍니다. 어떻게 몽골에 떡볶이 집을 열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햄베노, 비solongo서 비르슨. 몽골훈 solongo서 200 도르페요? ирээд энийг ажиллуулсан баггүй юу? монголчууд энэ 떡볶и идэх дуртай. 떡볶이 도르페. том хүүхдүүд энэ 떡볶и идэх дуртай. Тэгээд тэрэн дээрээс нь үзлээд манай их чухлаар ийм явуулын хоолны машиныг ийм багсан. Тэгээд нэгэд одоо 3 сард нээсэн хэрэг чинь бүтэн 3 сар болж байна. 지금 울란바타르는 한국의 매운맛에 푹 빠져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의 인기를 이어 K-푸드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요. Do you know the name of this food? Yeah, tteokbokki. 떡볶이, right. Most of the Mongolian people Yeah. enjoy Korean food nowadays, so Oh. that's why. 2 years ago, when I first been to Korea, Yeah, yeah. I asked my sister, who's been living there for many years, Yeah. to ask for that. Can she bring me to the market in Yeah. Korea Yeah. because I wanted to eat the tteokbokki in the market. 좋아해 주시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울란바타르 번화가에서 한국 문화를 만나다니 반갑고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번엔 도심 속에서 몽골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몽골은 예술의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 중국, 러시아, 티벳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오랫동안 고유의 색채를 지켜왔는데요. 웅장한 악기 소리가 흘러나오는 이곳, 울란바타르에 몇 남지 않은 전통 예술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정말 진귀한 경험이라서요. 몽골에 오신다면 전통 공연은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밖에서부터 들리던 악기 소리는 바로 이 마두금 연주였습니다.
공연을 하기 전 연습을 하고 계시더군요. 두 줄로 된 몽골의 전통 현악기입니다. 지금 머리공으로 마두금을 연습하고 있는데요. 현이 두 줄이잖아요. 두 줄로 낼 수 있는 소리가 정말로 다양합니다. 이 소리를 통해서 초월의 바람 소리, 유목민들의 애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고, 심지어는 말발굽 소리, 따그닥따그닥 하는 말발굽 소리와 그리고 나중에는 말 울음소리까지 하는 말 울음소리까지도 저 마두금이 되더라고요. 초월의 영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습하는 것만 지켜봤는데도 벌써부터 가슴이 벅찹니다. 이제 공연 시작 전입니다. 자리를 잡아야겠어요. 이번에 오면 꼭 전통 공연을 보고 싶어서 한국에서부터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요즘은 몽골에서도 가장 큰 축제인 나담이 아니면 전통 공연을 보기가 힘들어서 공연은 매번 만석이라고 합니다. 몽골의 민속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두 보여주는 공연인데요. 드디어 공연을 시작합니다. 몽골에서 가장 큰 예술협력단체인 차강 라바이, 50명이 넘는 전문 민속 예술가들이 함께 활동하며 몽골의 전통 예술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민속 가요와 참이라고 불리는 가면 무속춤, 고개사의 묘기 등으로 구성된 종합 민속 공연입니다. 그리고 이번 무대의 하이라이트, 제가 가장 기대했던 흠이 공연이 시작됩니다. 전주부터 굉장히 웅장합니다. 흠이는 한 사람의 목에서 동시에 두 가지 소리를 내는 창법으로 소리가 정말 독특합니다.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와, 정말 넋을 잃고 들었습니다. 한 입에서 두 목소리가 나요. 정말 대단합니다. 몽골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중 하나인 울란바타르에서 자신들의 정체성, 초원의 문화를 잊지 않고 계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It's wonderful. Wonderful. Yeah, it's wonderful. Why? I like the dancing. Dancing, charm dancing. Yeah. How about me? Yeah, amazing. It was Amazing. it seems really hard. Oh, really hard. Yeah, Right. it's very impressive. Can you try singing to me? No, I can't do it now. No, I don't think so. 몽골의 소중한 문화예술 전통이 오래도록 지켜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활한 초월의 나라 몽골에서 이렇게 구석구석 도심을 걷는 것도 색다른 맛이네요. 이번엔 전통 음식을 찾아갑니다.
제 몽골 지인이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해 준 곳이죠. 이 집이 몽골의 대표 음식 양고기를 가장 몽골스럽게 맛있게 만드는 집이라고 합니다. 울란바타르 시내에서 유목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수테차부터 내주는 건 몽골 정찬의 공식. 수테치요. 수테체. 비수테체 도르테. 한국엔 숭늉, 몽골엔 수테차. 메인 요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접했던 양고기 요리와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몽골식 양갈비찜의 한 종류인 짐비입니다. 재밌는 것은 요 앞에다가 이렇게 밀가루 마치 전병 포장처럼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게 요리의 한 방식이겠지만 마치 이게 비닐의 장막처럼 요걸 걷으면 뭐가 나올까요 하는 그런 식의 그런 재미를 가하지 않았나.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진 짐비는 남고비 지역에서 즐겨 먹는 유목민의 전통 음식입니다.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이 요리는 고릴테슐이라고 고릴은 밀이고요, 밀가루고 테는 합쳤다. 슐은 몽골에서는 국이라든가 습을 슐이라고 하니까 그냥 몽골식 칼국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비밀의 장막이 거칩니다. 짜자잔, 한 겹 더. 1시간 넘게 쪄서 푹 익힌 양갈비. 양고기가 나오고요. 여기 역시 갈비죠, 한국 사람은. 양갈비를 이렇게 놓고. 기후의 변화폭이 큰 사막에서 고기와 채소, 밀가루를 고루 섭취해 열량을 채우기 위해 만든 음식인데요. 맛있어요. 사실 한국인 입맛에 담백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양 특유의 냄새, 이거는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몽골에서 먹어본 양고기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냄새가 덜합니다. 이번엔 쌈을 싸서 먹어봅니다. 양고기 특유의 느끼함을 조금 잡아주는 듯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힐링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전통 음식 만찬으로 도심에서 특별한 힐링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걷다 보니 반가운 풍경이 보입니다. 저기 서울정이라고 돼 있네요. 한국 전통 양식의 정자 서울정이 있는 이곳은 약 2km에 걸쳐 있는 울란바타르 속 서울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조성이 된 게 1990년대 후반쯤에 당시 이제 서울시와 울란바타르시가 자매 계련을 맺으면서 울란바타르에서 우정의 표시로 이 거리에다가 서울거리라는 서울른 고담즈라고 해서 서울의 거리라는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에 대한 울란바타르의 우정의 선물이죠. 이렇듯 한국과 몽골은 참 인연이 깊습니다. 울란바타르 곳곳에서 한국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울란바타르 근교로 갈 예정입니다. 떠나기 전 의미 있는 장소에 들르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와볼 만한 뜻깊은 곳입니다. 저는 지금 작은 공원 앞에 나타났는데요. 이곳은 한국보다 몽골이 먼저 기념해준 한국의 기념할 만한 분에 대한 기념공원 그리고 전시관입니다. 대한제국의 의료인이자 독립운동가 대암 이태준 선생을 아십니까?
중국으로 망명한 후 임시정부 부주석이었던 김주식 선생의 제안으로 몽골로 건너와 의료 활동과 항일운동을 펼친 의인 이태준 선생. 이곳에선 몽골의 슈바이처라고 불릴 정도로 칭송과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까지 세웠는데요. 선생이 몽골에서 이렇게까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입구에 이태준 선생의 초상이 있고요. 1910년대 몽골의 의료 환경은 아주 빈약했습니다. 화류병이 만연했지요. 선생은 근대적 의료 기술로 질병을 퇴치했고 국민적 영웅이 됐습니다. 몽골의 마지막 황제 제8대 복드한 그분의 어이 노릇을 하면서 그리고 몽골의 화류병, 그 화류병을 자신의 의술로서 이렇게 고쳐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선생이 에르데니 로치르라고 하는 몽골 최고 훈장을 받게 되고요. 해외 독립자금 운송에 가담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하던 선생은 1921년 몽골을 침범해온 러시아 백군에 의해 안타까운 최후를 맞고 말았죠. 여러분 영화 암살에 보면 그 폭탄 기술자, 헝가리 폭탄 기술자 마자르라고 나오는데 그 마자르를 의열단장 김원봉에게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무감 때문에 여기 남아 있다가 러시아 백군에게 알려진 바로는 일본의 사주를 받은 러시아 백군에게 피살되셨습니다. 향년 38세 조국의 독립과 타국민의 생명을 위해 헌신했던 선생의 짧은 생애를 기록으로 마주하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숙연해지는 시간.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업적을 길이 기억해주는 몽골에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